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장이 미국 장의 영향인가요? 하여간 지금 미국 장이 이렇게 좀 방향이 없죠. 방향성이. 그죠? 하루하루 매일매일 보면은 연준이나 미국 정부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 가지고 미국 주가가 지금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연준이나 이제 미국 행정부 수장들의 발언들이 주로 이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이런 쪽 물가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과 관련된 발언들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하락보다는 물론 횡보를 하고 있지만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자꾸 잡으려는 움직임이 좀 강해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미국 영향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 시장이 그렇죠. 그 나라에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은 이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비슷하게 이제 흐름을 이어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우리나라 장을 보면은 장중에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했지만 이제 금요일장의 특징이랄 수도 있는 전강 후약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장중 고점보다 많이 밀린 상황에서 장이 마감됐어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막판에 빠지는 계속 플러스권을 잘 유지하다가 막판에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을 보였죠. 이런 부분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그동안에 매수를 해왔던 개인이 많이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기관이 조금 막판에 매도를 이제 확 늘려서 마이너스 약보합, 진짜 약보합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하고 비슷하게 거의 횡보 수준이고 이제 계속 이렇게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어떤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이런 이제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고, 대신에 이제 지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횡보하면서도 조금씩 상향으로 방향을 잡으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300선을 이제 마감 기준으로 최초로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3,302.84로 장을 마감을 했어요. 역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어오니까 지수가 점핑을 하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어오지 못하면은 우리나라 지수는 상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역시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외국인이 2,500억 정도, 기관이 한 6,000억 정도 매수를 하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점핑을 해가지고 흐름을 좋게 이어갔는데 한 10시 이후부터 이제 줄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장 마감 때까지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한 16.74포인트 상승한 3,302.84로 마감했고 퍼센테지로는 0.5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이제 천선을 넘은 이후에 이제 좀 그러니까 천선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그죠? 근데 천선을 넘은 이후에 약간 천선 다지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천선을 넘은 이후에 너무 많이 올랐다. 차익 실현을 할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0.49포인트 빠진 1012.1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장중에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막판에 쭉 급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이 38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개인이 670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기관이 720억 정도를 매도를 해서 좀 장을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시켰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특별한 장세가 펼쳐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코로나 이제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떤 테마를 형성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 매수 주체들의
순환매에 따라서 이제 오늘은 이쪽 부분, 내일은 저쪽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주가가 계속 이 뭐랄까 매수 타겟이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특징하는 종목들이 저 업종 테마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뭐 미국의 이제 뭐 경기 부양 그 예산 그 뭐 합의된 부분 뭐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쳐서 관련 이제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그리고 이제 그 뭐 특징할 만한 게 또 뭐 있을까요? 금요일 날 장에는 뭐 이제 결국은 이제 코로나 테마 관련된 가지고 한국 그 우리나라의 백신 치료제 이제 임상 3상을 정부가 이제 적극 지원해 주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그 관련 종목들 뭐 신풍제약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했죠. 근데 이제 거기 테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오른 거지. 사실은 그런 게 이제 신풍제약이나 뭐 이제 뭐 신풍제약이 먹는 경구용 치료제 뭐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큰 연관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제 많이 상승을 했어요. 어쨌거나 쉽게 해갖고 이제 수급이 이제 그 밀어 올린 그 어떤 테마를 형성해서 밀어 올린 이런 장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뭐 그 밖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소테마들이 이제 많이 작용을 해가지고 지수들이 이제 종목 그 주가들이 좀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 증시 지금 이런 흐름이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제 6월 FOMC 회의에서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딱 꽂아주는 그런 멘트를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중에 계속 어떤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 한마디에 증시가 움직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FOMC 회의 언제냐, 이제 9월이란 말이죠. 그때까지는 뭐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6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2분기가 끝나요. 2분기가 끝나면 이제 7월 한 중순 정도까지 이제 뭐 그 증권사들이 주요 종목에 대해서 주가 실적치를 좀 예상을 뽑아낼 거란 말이죠. 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실적 장세 대비해 가지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추려 가지고 이제 그 미리 선점을 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7월 한 중순 뭐 말 그때쯤부터 이제 휴가 때까지 이제 계속 실적이 발표될 거예요. 근데 실적이 발표되면 이제 그때 이제 뭐 주가가 오르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장세에도 조금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 FOMC 회의를 생겨나기 전에 그 FOMC가 이제 3개월마다 열리니까 이제 9월에 또 열리겠죠. 그때 이제 뭐 확실한 모멘텀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때까지는 좀 이런 횡보 장세가 좀 강할 것 같아요. 횡보 장세 강하지만 이제 하락보다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뭐 약간 그 작년보다는 좀 이렇게 완화되는 이런 모습, 좀 부양되는, 경기가 부양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그저께인가 말씀 한번 들었을 거예요. 뭐 시드머니를 확 더 추가로 넣지 말고, 그렇다고 빼지도 말고 지금 현재 가진 포트폴리오에서 조정을 잘 해가면서 좋은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는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지수로서는 지금 거의 횡보 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선택하면은, 지수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지난 한 2주 동안, 만약에 내가 카카오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지수와 상관없이 굉장한 수익이 많이 났겠죠. 뭐, 그제 이틀 좀 하락은 했지만,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한 30% 이상의 수익은,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은.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주기차게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이 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뭐, 차바이오텍도 그렇고, 조금 많이 상승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잘 고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 종목 여러 가지 이제 종목이 가지고 있는 뉴스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미리 사거나 아니면 이제 초기에 사거나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면은 좀 더 그 수익률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머지 뭐 정치 테마라든가 뭐 이런저런 뭐 이제 소형 테마들도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관련 업종들이 조금 상승을 하긴 했죠. 그리고 뭐 금융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네. 자, 그래서 뭐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요일날 장은 그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이제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이 이제 매수세들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지수가 크게 하락하거나 그러질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그러니까 어제죠. 이제 미국장이 이렇게 좀 안 좋게 끝났어요. 안 좋게 끝나면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월요일날 좀 장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좀 체크를 해가지고 참조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관심 종목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뭐 좀 많이 빠졌죠, 전부 다들. 그죠?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호방건설이 이제 대한전선을 인수했는데, 그 호방건설이 이제 대우건설도 입찰에 뭐 참여를 저지하고 있다, 이 뉴스가 뜨면서 이제 그 기대감을 갖고 이제 매수하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 입찰 결과를 이제 확인해 봤을 때 결국 그 호방건설이 인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막판에 매수세가 살짝 빠지긴 했지만, 왜냐하면 금요일날 오후 3시가 마감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소폭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제 근데 이제 대한전선이 그것만 이슈가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다른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만 빠지는 이런 정도의 움직임으로 이제 그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혹시 뭐 대한전선 가지고 있어라도 이제 크게 저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길게 봤을 때 대한전선은 호방건설 품 안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도 이제 그 목요일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에 따라서 지금 SK 하이닉스와 같이 이제 하락으로, 아니 상승으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둘 다 이제 이틀 연속으로 마감했죠. 네, 이틀 연속 삼성전자 4일이네요. 4일. 네, 4일 뭐 소폭 오르긴 했지만. 자, 매드팩토도 이제 뭐 사실은 뭐 이게 지금 모멘텀이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내렸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뭐 하루 이틀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랄까, 지금 뭐 악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모멘텀이 없다는 모멘텀 부재가 제일 큰 악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일단은 뭐 지켜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 뭐 좀 어떻게 방향이 잡힐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HMM이 이제 모처럼 올랐는데, 그 미국의 바이든 정부 그 뭐 경기 부양 예산 그 통과된 거, 합의된 거, 그 내용 때문에 이제 관련 업종들의 상승이 예상되는 분석 때문에 좀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HMM이나 그다음에 페노션 뭐 그런 종목들, 이제 관련 그 곡물을 나르는 그런 화물 운송하는 이런 업체들이 좀 종목이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카카오는 이제 뭐 그저께 목요일날 이제 조정받기 시작해가지고 좀 크게 빠졌죠. 한 7% 정도 빠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금요일날에도 이제 뭐 빠졌다가 장중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지만 이제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을 해가지고 결국은 마이너스 2,5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뭐 카카오도 이제 가치가 훼손되고 그런지는 않죠. 단지 너무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매물 실현, 뭐 그 정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제약 바이오주들도 조금 뭐 그렇게 뭐 의약품 업종은 좀 하락했지만 이 바이오 이런 쪽은 조금 상승이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뭐 한미사이언스 벌써 한 700원 정도 올랐고요.
쭉 보다가 이제 뭐 효성 3인방도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효성 TNC, 효성화학, 효성 첨단 소재, 향후에 매출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뭐 한 2%에서 한 5% 정도까지 골고루 효성 그룹주들이 상승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디톡스는 이제 뭐 계속 이제 재료가 나오고 있죠. 계속 재료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상승폭이 이제 굉장합니다. 18만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 지금 23만원대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메디톡스가 이제 뭐 대웅제약하고의 분쟁을 끝내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금요일 날에는 메디톡스 이제 보톨리움 톡신제 메디톡신 대만 시판 허가를 취득했다, 이 뉴스 때문에 오늘 그날 좀 금요일 날 좀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메디톡스이 이제 뭐 슈젤보다 국가 출하 승인을 더 많이 받았다, 뭐 이런 뉴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 뭐 이런 뉴스도 이제 나오면서 계속 그 모멘텀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메디톡스가 이제 뭐 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자, 뭐 종군당이나 신풍제약 계속 이제 뭐 큰 폭을 올랐고요.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우리나라 그 백신 치료제를 임상 3상 들어갈 때 이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대표 업체 중 하나인 이 업체가 신풍제약이 좀 크게 상승을 했어요. 신풍제약은 이제 자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먹는 약, 그게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임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나 역테마로 엮여가지고 지금 신풍제약이 좀 많이 상승을 하는 편인데, 뭐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다음에 뭐 쭉 보면 이제 뭐 대체로 이제 뭐 소폭 그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차바이오텍도 이제 계속 상승을 했었는데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했었죠. 네, 차트를 보면 이제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그죠? 네,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이제 뭐 너무 좀 부담감이 있는지 하락을 했습니다. 뭐 이날도 사실은 금요일도 상승을 했어요. 장중에 상승을 했지만 이제 결국 마감은 하락으로 끝내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죠. 자, 그다음에 뭐 쭉 보시면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2차전지 소부장 종목들 또 이제 조금 뭐 희비가 조금씩 엇갈렸고, 이제 뭐 상승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 SOL은 이제 유가 상승에 관련된 수혜주죠. 그래서 이제 한 3,000원 정도 상승을 했고, 유가가 지금 이제 뭐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SOL이나 뭐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정유 관련 종목들은 조금 상승 흐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자동차 업종은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해가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저가 매수일 수도 있어요. 여유가 된다면은 좀 사서 좀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여유가 없어, 그리고 이제 기회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이러면 이제 뭐 나중에 그 움직이는 거 보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윳돈이 있고 뭐 기다릴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지금 들어가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휴젤도 이제 좀 모처럼 인수합병 건이 계속 작용해가지고 좀 많이 상승했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은 좀 소폭 하락했네요. 네, 뭐 CJ제일제당, IS동서, 알테오젠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종목 자체가 좋죠.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라서 상승을 좀 많이 했고요. 셀트리온 3인방은 지금 자사가 가지고 있는 그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잘 듣지 않는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마트하고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면세점 이제 매출이 작년 2월 이후에 가장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런
분석 때문에 이제 호텔 신라도 이제 대표적인 면세점 업종이죠.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한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 신라도 저런 거 있죠. 올해 이제 좀 경영을 잘해서 흑자가 예상된다.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좋은 재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마트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베이 코리아 내 옥션하고 지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했죠. 단독으로. 이마트가 지금 신세계 관련 그룹주들이 대체로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마트가 일단 이날 8,000원 상승한 16만 5천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호텔 신라도 이제 뭐 아까 얘기한 면세점 건에다가 흑자도 예상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역시 2.7% 상승한 98,4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금호석유, 석유화학주로서 여전히 뭐 이제 유가 상승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에 대한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금호석유는 이제 라텍스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SK 하이닉스는 이제 역시 반도체 그 관련 종목으로서 이제 상승을 했고요. 2,500원. 근데 이제 이 금요일날 이제 미국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이제 좀 하락을 하는 상황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도 이제 월요일날 그 영향이 있다면 다시 또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좀 인식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대체로 다 떨어졌고요. LG 화학이 이제 계속 좀 안 좋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그 반대에 저가 매수세가 지금 붙어서 지금 한 7,000원 정도 상승한 가격에 끝났어요. 자, 뭐 특별히 뭐 쭉 다 떨어졌고요. 많이 5G 종목들이 조금 이제 종목별로 조금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뭐 여기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포스코라든가 뭐 지오소프트 이런 회사들 말입니다. 이런 회사들도 이제 뭐 수급 혹은 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에 따라서 이제 좀 낮은 폭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여전히 뭐 오르는 종목이 오른다 해갖고 이제 뭐 그 하나솔루션이나 LG생활 같은 종목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LG생활 같은 경우에는 6월 17일 날 중국에서 이제 쇼핑데이 때 이제 한 70% 정도의 매출 판매 실적이 나타났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150만 원대 있던 게 지금 180만 원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보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고, 연예기획사,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게임 업체 이런 것들, 컨텐츠 제작 업체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휴직을 취하고 있네요. 네, 뭐, 종목 대충 뭐 살펴봤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이거 말고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제 그 상승을 많이 한 종목들이 있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 아까 얘기한 금융주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좀 상승하는 어떤 종목이고요. 금리 그 인상에 대한 수혜주에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이제 뭐 알츠하이머병을 뭐 FDA 그 알츠하이머병 그 치료제 관련돼서 이제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그 많은 종목들은 이제 뭐 각자가 이제 선호하는 종목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또 따로 드려야 되지만 그 이제 그런 종목들을 다 찾아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제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따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면은 재료를 찾아서 보는 거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여간 이게 종목을 잘 고르려면은 공부하고 연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기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판단, 그 선정 기준을 어디다 삼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관적인 견해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그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손해를 봤다 해가지고 그 종목에 대해서 무조건 우호적으로만 생각하고 안 좋은 소식은 귀를 막고 이제 좋은 것만 보려고 그러고 이게 사람의 심리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가진 주가가 손실 보고 있는 주가가 오르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보고 이제 평가를 해야지만 그럴 때 이제 내가 좀 수익을 좀 더 거둘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제 뉴스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 종목 뉴스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종목을 좀 여러 개 백화점식보다는 좀
가능한 많이 좀 압축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게 좀 향후에 좀 상승장에서의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뭐 그러니까 이제 좀 선침의 개념이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는 그 중형주 이상 대형주들이 훨씬 더 낫죠. 지금은 더디가지만 이제 어떤 그 전반적인 모멘텀이 발생하면은 좀 많이 뛸 수가 있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셔가지고 잘 투자하시면은 좀 더 수익이 좀 더 플러스 알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네, 오늘 그 금요일장 마감 시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